조이팔의 최측근이 한 언론을 통해서 조이팔이 살아있다. 성형수술로 얼굴까지 바꿨다. 이걸 페이스오프라고 하죠. 영화에서도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리고 조이팔의 비호 세력이 수십 명 된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검거가 가능할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자, 이 얼굴까지 바꿨다면은 이거는 정말 이제 잡기가 어려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잡아서 DNA 검사해보지 않으면 조이팔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성형수술을 했다면 눈앞에 조이팔이 있어도 저 사람이 조이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검거가 정말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 최측근의 인터뷰를 보면 죽었다고 한 뒤에, 죽었다는 게 2011년이잖아요. 12년이죠. 12년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2013년에 전화를 직접 했다. 예. 그렇죠? 그 최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조이팔을 향해서 삼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조이팔의 조카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면서 본인이 조이팔과 상당히 가깝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제일 중요했던 이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죽었다고 보도된 2012년 이후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최근까지도 중국으로 넘어와라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얼마나 측근인지 여러 가지 그 근거가 있죠? 예, 일단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2008년 12월 조이팔이 중국으로 밀항을 할 당시에 이 밀항을 도운 혐의가 확인이 돼서 본인이 8개월가량 복역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이 도피 행각을 도왔다라는 것으로 보면은 정말 아무나 그런 밀항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럼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밀항을 하는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측근이라고 볼 근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중국으로 직접 건너가 조이팔과 수개월 동안 같이 생활했다라는 게 이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또 한편의 주장이고 2013년 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직접 통화도 했고 최근까지도 중국으로 건너와라 이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이팔의 오른팔인 강태형이 이제 붙잡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강태형을 붙잡고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강태용 씨의 얼굴이 과거의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게 좀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형수술을 했는지는 이 한국으로 압송을 해서 조사를 해봐야 분명해지겠지만 일단 외형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조이팔 역시 중국에서 크게 성형수술을 해서 알아보기 어렵게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성형수술하고 지문까지 없애려고 했지만 잘 안 된 것으로 안다. 네, 이 측근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죠. 예. 손정혜 변호사.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잡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수사력이나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사법 공조를 통해서 지금 나온 목격자의 증언이나 지금 뭐 단골 식당에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한다면 의지만 있다면 사실을 검거하는 것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전국민적 특히 중국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현상금을 건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사실 조이팔을 잡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될 것이고요. 혹시 비호 세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사가 좀 미진하거나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비호 세력도 그 사정 수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과 결탁이 되어 있는지를 빠짐없이 조사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동희 차장. 지금까지 조이팔을 비호하다 처벌받은 사람이 7명인데. 그렇습니다. 8월에 한 명이 더 잡혔는데 경찰에서 쉬쉬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검찰과 경찰 관계자가 모두 7명이 구속이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이 조이팔 씨가 직접 돈을 건넸다가 적발된 사람이 3명 있고요. 예. 그리고 강태용 씨가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 8월 달에도 한 명을 검거를 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시대 사기극이다라고 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관 한 명을 구속을 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2달 동안 숨기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이 사실이 드러나니까 경찰에서는 같은 식구였기 때문에 차마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게 좀 그렇다 하면서 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시인을 했습니다만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계속해서 부실하고 뭔가 감추려는 것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예.
자, 이 밀항 당시 상황으로 가보면요, 더 황당합니다. 밀항 당시에 밀항을 도왔던 제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항을 다 도왔는데 정작 밀항하는 순간에는 조이팔이 밀항하려고 한다고 신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신고한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우 답변정을 하고 있어서 못 알아볼 정도였는데 2차 밀항 시절 때부터는 그 모습 그대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더 당당해졌다는 얘기네요. 그러죠. 밀항이라는 것은 기상이 안 좋을 때 움직여야지 시민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별건 대낮에 그것도 내연녀하고 같이 발부하고 다녀요. 믿는 구석이 없었다면 그날 경찰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조이팔이나 퇴고하는 죄를 제지하거나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동희 시장. 지금 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그 뭔가 이렇게 조직적인 비호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밀항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게 움직일 수 있겠나라고 하면서 이 조직적인 비호 세력이 있다라는 그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점 때문에 갈수록 이 많은 시민들이 이 조이팔 비호 세력이 있고 중국 내에서도 비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보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좀 낳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호 세력이 한 4, 50명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또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예. 이 측근 구속돼 수감돼 있는 측근 한 사람을 같이 수감 생활을 했던 이 감방 동료가 그렇습니다. 예. 직접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로비 리스트를 그렇습니다. 로비 예. 리스트가 한 4, 50명 정도 이렇게 돈 준 사람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100%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상 자꾸 이 조이팔이 살아있고 조직적인 비호 세력이 있었다라고 주장들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 경찰에서 조금 더 수사에 속도를 내야 될 이유입니다. 손정혜 변호사, 만약에 제가 조이팔을 비호했어요. 몰래 돈을 받고 다 이제 도망갈 때 다 알아봐주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지금 잡을 안 속일 것 같아요. 그러면 조이팔이 어떻게든지 잡히지 않도록 해외에 나가 있는 조이팔을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일단은 조이팔이 진짜 죽었으면 좋겠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마 뇌물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역추적한다고 한다면 당시에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떤 그 세력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찾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경찰 서기관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줬던 걸 봐서는 그 사람들이랑 커넥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랑 연관된 사람들이 같이 뇌물을 나누거나 연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꼬리를 잡아간다고 한다면 그 비호 세력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검경만 지금 드러나 있지만 여기에는 정관계, 정치인들, 당시에 참여정부 시절에 굉장히 힘을 썼던 분들도 관여되어 있을 거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파헤쳐지는지가 관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고요.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원점에서 한다고 밝힌 만큼 조금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이팔이 사망을 했다 내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단정을 짓지 말고 정말 원점에서 수사를 해야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많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흔한 요즘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녹음 하나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요? 사진 한 장 찍은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많이 봤다고 하면서 이런 점으로 보면은 뭔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살아있다라고 단정해서 그 방향으로만 수사를 하지 말고 죽어 있을 가능성 언제 어떻게 정말 2011년도에 죽었다는 그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도 다시 한번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장마비, 그러니까 심근경색으로 그랬죠. 좀 죽었다는 건데 그것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사고로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목격자도 나올 수 있고 한데 저렇게 조작하기 쉬운 심근경색이라는 점,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다음 소식도 이동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